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률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는 편이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을 보시면요. 특히 하이닉스가 심했죠. 하이닉스도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도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KB금융 시가총액 7위죠. 얘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졌었죠.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다 그랬죠? 자,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들이 선물도 그렇고요. 옵션도 그렇고 모두 방향을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파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물도 인위적으로 누른다. 어떤 현물이죠? 코스피 200이죠. 요거를 인위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현물도 대량으로 매도세가 길게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나름 잘 버텨줬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이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는요. 이런 역사적 신고가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왜 삼성전자가 가야 하는지 제가 명확한 이유 가져와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자, 넥스트 HBM CXL이 이제 세계 첫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하지만 요게 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신박한 기술이거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 내년에도 디램 가격이 오른다. 삼성 SK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요런 내용들 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중간중간 매도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최근에 뭐 외국인 매도가 좀 잠깐 있었잖아요. 자, 이런 구간들 4일 연속 사실 좀 많긴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결국 파생 상품 때문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년에는 어디까지 갈지 요걸 고민해 보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얘기가 있죠. 뭐죠? 자, 매도 금지. 자,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우리 지켜보자. 왜 그렇죠? 자, 내년부터 HBM 양산되잖아요. 무슨 HBM? HBM4가 양산되면서 요게 엔비디아에도 공급이 될 거고요. 자, AMD에도 공급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매출은 아직 반영도 안 됐습니다. 근데 현재 굉장히 강력한 건 요 레거시 반도체, D램과 SSD 수요가 강력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 후에는 HBM 요게 또 매출로 다가온다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자, 플러스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파운드리가 이제 적자를 넘어서 흑자로 넘어서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잠시 흔들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는 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이런 영상들 앞으로도 많이 촬영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거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급부터 보시면요. 일단은 프로그램의 오늘 매수가 좋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이 받았기 때문에 장 초반엔 좀 매도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거의 시작과 동시에 잠깐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바로 매수가 강력하게 좀 들어왔던 프로그램 수급이죠. 자, 프로그램 수급은 뭐다?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바로 프로그램 수급으로 이어지죠. 아쉽게 좀 기간은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 신한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골드만, 결국 외국인이죠. 외국인 창구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수급이 괜찮은 흐름으로 들어갔다. 제가 요거 하이닉스랑 항상 비교해드리죠.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자, 요게 삼성전자고 요게 하이닉스예요. 근데 외국인은 지금 미친 듯이 하이닉스를 팔았었죠. 최근에 한 3일, 이틀이네요. 이틀 빼고 지금 매도만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 왜 나왔죠? 자, 환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플러스 미국의 거품론이 얘기 나오고 플러스 이제 셧다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미국의 가장기 셧다운이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좀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하이닉스는 매도만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HBM이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HBM4죠. 요거 기사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세대 HBM.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경쟁이 붙었다는 타이틀이에요. 아직 HBM4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세대인 HBM4E가 이미 개발이 되어서 벌써 요거에 대한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되면 HBM의 총 수요 중에 40%가 HBM4E가 된다. 정말 속도가 빠르죠. 사실 HBM4도 지금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특히 HBM4에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의 주력인 이 HBM4가 하이닉스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요거죠. 로직 다이. 자,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로직 다이가요,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에서 해결을 하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로직 다이를요, 위탁 생산을 해요. 어디다? TSMC에다가. TSMC에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될수록 삼성전자와는 단가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처음에는요, 삼성전자가 이 로직 다이 부분에 대한 공정을 파운드리에서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사실 좋진 않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TSMC에 그냥 돈 주고 맡겨버리죠. 아,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초반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단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TSMC가 아, 나 이거 만들려면 좀 힘들어. 돈 좀 더 주. 돈 좀 더 주세요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기 위한 단가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어떻게 되죠? 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좀 더 저가로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점유율을 가져오겠다. 요게 사실 삼성전자의 전략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자, HBM3도 가격 인하를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HBM4도 가격 우위를 점에서 추격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수준이에요. 자, 요거 좀 알아두시면요, 왜 지금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에는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 주십시오. 자, 하이닉스가 현재 HBM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공급 물량은 거의 독점 수준인데, 자, HBM4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엔비디아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죠. 자, 거기에 방금 기사 보셨던 것처럼 가격까지 인하해서 납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기존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물량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요걸 뺏어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사실 물량이 적어지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물론 전체 물량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매출 기준으로는 다운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계속 단독 공급해줬는데 삼성전자 물량까지 가져간다라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굳이 비싼 하이닉스 물량을 쓸 필요는 없겠죠. 점점점 물량을 축소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일을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가격 인하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그 인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직 다이에 대한 부분이죠. 자체 파운드리로 해결을 하고 하이닉스는 요거를 할 수가 없다.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하이닉스는 TSMC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TSMC가 정말 슈퍼을이라고도 말하는 부분이, 얘네는요, 엔비디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엔비디아가 좀 우선 생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요, 아, 그럼 돈을 더 주세요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지금 계약을 진행했잖아요. 기존에 AI6 칩을 진행을 하다가 AI5도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AI5는 원래는 TSMC에만 공급이 됐던 칩이죠. 하지만 요것조차도 이제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자, 그만큼 이 TSMC가요, 소위 말해 배짱 장사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TSMC도 수준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우선 생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런 틈새 시장을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하이닉스 물량을 뺏어오는 형국.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HBM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또 외국인 수급 언급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자, 요거 기준으로 대략 15만원에서 64만원을 갔어요. 4배 이상 갔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저점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배, 100% 수준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실질적인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 기간은 9월달부터이기 때문에 2달 동안밖에 상승을 못했죠. 여전히 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매출 추이로 기준을 따지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막 HBM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죠. 폭발적으로 바뀌는 그 시기는 대략 내년 3분기, 빠르면 2분기 요 사이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루빈, 차세대 GPU죠. 여기에 이제 HBM4가 들어가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미리 HBM4로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대략 2분기에서 3분기를 예측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년까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 D램과 SSD 가격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플러스 HBM까지도 매출이 잡힌다. 당연히 내년까지도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파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쪽이 더 크다라고 외국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외국인은 매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지금 모두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 자, 댓글창에도 적어주세요.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고 매도 절대 안 하실 수 있죠.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고점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출 추이를 보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신다면 분명히 삼성전자가 어디서 고점인지는 충분히 예측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70% 상승,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2배 올라가고 70% 상승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전망이 바뀌고 있죠. 전망 컨센서스는 10일 기준 70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디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내년 컨센서스는 75조로 2달 전에 비해서 거의 100%,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결국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가 있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년에도 흐름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삼성전자 우리는 단타치로 들어온 거 아니죠? 중장기 포트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노이즈성 내용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도 앞으로도 많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다뤄 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을 많이 봐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는요, 내년까지 최소한 여름까지는, 여름 언제죠? 7월에서 8월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지켜보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만 우리는 이 중장기적인 포트를 끌고 가되 또 사이드로 또 화끈한 종목 하나 들고 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종목을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 자,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점상 3연속 점상을 가서 무려 330%를 갔습니다. 당연히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건 일반적인 사례예요. 330%.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무상증자 예상 종목인데 예상 수익률이 최소한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00%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텔콘 RF 제약이 무상증자로 330% 갔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갔죠? 얘도 한 300% 갔어요. 자, D&D 파마텍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얼마 갔죠? 얘도 거의 100% 넘게 갔습니다. 자, PNS 로보틱스 얘도 100% 넘게 갔죠. 제가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게 테마로 갑니다. 테마로 갔을 때 그 결과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요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과거에 이 테마로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보시죠. 점상 상한가 유견상을 한 번에 갔어요. 그리고 단기 1300%를 간 게 바로 이 무상증자 제로로 갔다.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최근에 시장에서 무증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테마로 간다라면 앞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할 종목은 진짜 앞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이 뭐죠? 보통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은 자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중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그러면 돈을 잘 번다. 무슨 뜻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2000% 정도 안 되죠. 사실 대기업치고 약한 편인데,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얘는 좀 높아요. 얘는 대략 한 7200%. 사실 뭐 엄청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실제로 한번 유보율 보실래요? 자, 요거죠. 자, 유보율 75,000%. 보이시나요? 아까 현대차 몇 프로였죠? 예, 7200%였어요. 근데 얘는 75,000%.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 500% 정도만 돼도요,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럼 이거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고 20대 1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진행이 된다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7만 프로면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5대1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대1이 가능하면 예상 수익률이 대략 500%는 되겠죠. 500%. 왜 이렇게 좀 말하느냐고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텔콘 RF제약. 자, 얘는 무상증자를요,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갔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죠. 3대1하고 300%.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얘가 좀 많이 했다고 했죠. 자, 얘는 실제로 무상증자 많이 하긴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갔습니다. 자,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어요. 그러면 충분히 5대1 정도는 가능하고 그 이상도 물론 가능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는 거 이제는 납득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파시고 요거 진입하시면 됩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제가 삼성전자는요, 길게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최소 내년까지. 내후년도 조르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요 무상증자 예상 종목 소액은 들어갈 만한 하다. 자, 500만 원 정도 진입하시면요. 자, 500%가 예상 수익률이에요. 자,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목돈 마련하시면 삼성전자 눌렸을 때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시겠죠. 자,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년 동안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렇죠? 자, 얘 무상증자 한번 간 거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 상한가 얘는 또 뺐어요. 자, 6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스갯소리로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화요일날 아니죠.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다. 자, 요런 상황이 진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해하실까봐 원익홀딩스 이 종목 아닙니다. 요건 제가 앞전에 타점 잡아드리느라고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이 11월 13일 아마 늦은 저녁에 보시거나 14일 아침에 영상을 봐주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늦은 시간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14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무증 종목들 많아지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 공시가 나올지 몰라요. 당장 내일도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야 되죠.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보세요.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정말 소액은 꼭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거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파란색 링크가 뭐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니에요. 뭐 스팸 가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시면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해요.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진입 불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 나오기 전에 밑에서 진입해보자. 자, 얼마를 예상한다고요? 500% 정도 예상이 된다.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삼성전자를 좀 체크해보면요. 사실 뭐 차트적인 부분이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요. 차트를 분석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도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여기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요 라인이 지지 구간이야 라고 생각해서 버텨줬을까요? 아닙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봤을 때 이 삼성전자의 5만원 구간이요. 적정 주가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자, 삼성전자가 요거 하락한 이유가 뭐죠?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회사라면 사실 더 내려갔어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레거시 반도체, D램과 SSD는 진작에 세계 1위 업체죠.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가 이 DS 사업부인데 이 DX 사업부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만들죠? 핸드폰, 가전,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 이거는 꾸준히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돈은 잘 버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잘 버텨준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이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요, 어떤 차트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지 저항이 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수급의 논리,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을 버냐 못 버냐, 요게 핵심 키워드죠. 근데 이거 다 아시죠? 이제는 삼성전자 적정 시총이 이제 1000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D램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이거 삼성전자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보여드렸어요. 아, D램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거 뭐 오르는데 체감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봤죠. 요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 DDR5 램이거든요. 이거 삼성전자 DDR5 16기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요거 실제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5년 10월 21일에 이거 최저가 얼마죠? 99,770원. 근데 오늘 기준 최저가 얼마죠? 21만 5,290원이에요. 지금 10월 21일에 10만 원이 안 했습니다. 근데 대략 한 20일 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2배가 넘게 뛰었죠.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D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조차도 재고 물량이 없어서 지금 D램 가격을 발표 안 하고 11월 중순으로 미뤘다고 하죠. 왜 그렇죠? 수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이 D램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20일 사이에 2배가 갔어요. 2배. 사실 2배가 더 되죠.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표현해 드리고자 D램 가격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정말로 네이버에서 자, 삼성전자 D램 이 DDR5 16기가 검색하시면요, 요거 지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연이어 올라가는 이유가 레거시 반도체의 힘이 가장 크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요, 사실 HBM이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매출처예요. 그런데 이 HBM보다 레거시 반도체의 소유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오히려 주 매출처가 여기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BM도 있고요. 이 D램도 있고 삼성전자 전망이 여전히 내년에도 밝다. 요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마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줄 때 큰 저항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으로 저항이 발동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1만 3,400원 요 라인에 아마
돌파라는 구간에서 이 호가창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잡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차트적인 부분, 이런 호가창 개념 무시하자.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이 반도체하고 디램, 그 다음에 HBM, 요거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뒤에는 바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DS 사업부에, 이거 반도체 사업부죠? 여기에 3분기 매출 점유율이요. 대략 한 35% 정도 돼요. 근데 이 DX 사업부의 매출 점유율은 대략 55% 정도 됩니다. 이게 내년에는 아마 좀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가 매출이 더 크다. 그 중에서 이 55%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핸드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모두 다는 이 DS 사업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만 추적하시는 게 아니라 얘네도 추적하셔야 돼요. 얘네도 같이 매출이 올라가 준다면 삼성전자가 이 DS 사업부로 한 20만 원 갈 거 핸드폰까지 잘 팔리면 25만 원도 가능하죠. 그만큼 핸드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같이 추적 관찰하면서 내년까지도 쭉 삼성전자 홀딩 관점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추가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내일 다시 한번 촬영한다면 추가적인 내용 또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CXL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원래는요, 이 CPU를 담당하는 램이 따로 있고요. GPU를 담당하는 램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에 보통 이 DDR 램이라기 같이 들어가 있죠. GPU를 위한 DDR 램이 따로 있고요. CPU를 위한 DDR 램이 따로 있어요. 현재 개념에는. 근데 이 CXL이 어떤 개념이냐? 자, 원래는 얘 따로인데 지금 이게 뭔가 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느낌 오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 CPU의 램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이 D램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XL 자체가 외부에 설치되는 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한 대에 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이 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 이쪽에도 램이 제공될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램이 제공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박하죠? 효율적으로 램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CXL이 많이 사용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첫 대량 양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가 또 될 수 있다. 넥스트 HBM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HBM은 우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후발주라로 시작을 했지만 이 CXL은 다를 수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선점을 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상용화가 되고 실제로 사용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고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